안녕하세요. 14강 기부금이죠. 기부금은 전형적인 그 3단계 접근법, 소위 우리 왁구라고 하는 왁구를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리는 그런 토픽입니다. 물론 2차 시험에서 아주 중요한 토픽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토픽이기도 하죠. 일단 스마트 세법 61페이지를 보시면 챕터 5.2의 기부금인데 기부금의 3단계 접근법이 있죠. 1단계는 기부금의 총액을 확정시키셔야 하고 2단계는 기부금을 분류하고 3단계는 기부금의 한도를 계산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접대비하고 좀 통일성 있게 일부러 만들어 놨고요. 그 1단계를 보시면 처음에 양가로 1번에 기부금 범위를 선택해서 이게 본래의 기부금인지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30% 소위 이제 정상가액이라고 하는데 정상가액 안에 들어가는 의지기부금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하고 2번 보시면 현물기부금 평가 그 다음에 3번에 기숙시기 확인까지 해서 1단계로 기부금의 총액을 확정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기부금의 분류에서는 법정이랑 올해 2015년에 생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있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지정기부금, 3번에 비지정기부금을 분류하시고 3단계에서는 법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한도 구하시고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한도 구하고 세무조정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표 하나 있죠. 오른쪽에 있는 표. 이제 이 표가 아주 중요한 표인데 법정, 우리사주, 지정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한도는 50%, 30%, 10%. 그 다음에 오른쪽 세로 보시면 초과하면 송금불산이 및 기타 사유출, 한도 미달하면 5년 동안에 한도 초과액이 있었다면 그 송금산입으로 이제 반대 조정처럼 추인을 해줄 수 있는데요. 요거 이제 5년은 경과 규정이 몇 개 있으니까 이따가 요 이론 설명 말미에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주에 있는 기준소득 금액이 제일 중요하죠. 차감한 소득 금액을 구하신 다음에 거기 다음에 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까지 싹 다 더해서 마지막에 이월결성을 빼서 기준소득 금액을 구해야 하는데 이 기준소득 금액이 나중에 기부금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토픽이 되겠습니다. 1번을 보면 1단계 기부금 총액 확정인데요. 동그라미 1번 기부금 범위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본래의 기부금 있죠. 이 본래의 기부금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 보시면 사업과 무관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있으면 접대 성격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돼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하면 어떻게 되느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되죠. 근데 그 단체가 기부금 대상 단체이면 기부금으로 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열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이제 기부를 하면 특수관계인이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 근데 다만 그 단체가 종교단체 같은 기부금 대상 단체면 기부금으로 본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삼성에도 리움 미술관 뭐 이런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미술관이나 이렇게 많은 단체가 자기네 그 대그룹들이 다 하나씩 끼고 있는 그런 미술관이나 단체가 있는데 대그룹 자기네 그러니까 대기업 안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기부를 해주지 않는 한 뭐 운영되기 어려운 경우도 있죠. 이렇게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하면 원래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인데 그 단체가 미술관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종교단체거나 그러면 또 기부금이 더 앞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동그라미 2번에 의제기부금을 보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고가양수하거나 저가양도 뭐 우리 지금 세법이 이래독이 아니시겠지만 이 자리에서 외워버리셔야 돼요. 고가양수, 저가양도입니다. 다음 페이지 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일단은 그 밑에 주에 보시면 의제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 부인 비교인데요. 의제기부금은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그 다음에 기준금액은 정상가액, 즉 시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인정되고요. 오른쪽 세로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상대방의 특수관계인이고 바로 시가, 즉 시가를 초과해버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30%라는 이런 여유가 없고 바로 그냥 시가랑 문제가 있으면 물론 나중에 5% 정도까지 여유 있는 부당행위도 있지만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일단은 시가를 초과하거나 시가에 미달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 1번 제가 참 좋아하는 이 사례인데요. 지금 토지 시가가 100인데 아래와 같이 거래할 때 의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가 뭐냐는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한 표입니다. 여기는 고가로 거래, 거래가가 고가인 150원에 거래하는 거고요. 이거는 저가인 60원에 거래하는 거죠. 지금 이 토지의 시가는 100원으로 가정할게요. 그럴 때 고가로 얘는 양수하는 거죠. 즉 사오는 거고 얘는 고가로 양도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자 누가 손해인지 볼까요? 100원짜리를 고가인 150원에 사왔어요. 다시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잘 보세요.
100원짜리를 고가인 150원에 사왔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 주고 사올 것을 괜히 150원 주고 사왔으니까 내가 이익인가요? 상대방이 이익인가요? 상대방이 이익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익입니다. 이번에는 고가로 양도했어요. 100원만 받고 팔아야 하는데 상대방한테 150원에 고가로 팔았습니다. 이건 누가 이익이죠? 이건 나 이익이죠. 맞죠? 이건 어떨까요? 100원짜리를 저가에 양수했습니다. 헐값에 사왔다고요. 어디 가서 100원 주고 사야 하는데 60원 주고 사왔으면 이것도 내가 이익이요. 마지막으로 얘는 어때요? 얘는 100원짜리를 저가에 양도했어요. 그러니까 100원 받고 팔아야 하는데 헐값에 60원 받고 팔았다고요. 이거 내가 이익이에요? 상대방이 이익이에요? 상대방이 이익이죠? 상대방이 이익입니다. 자, 여러분, 그 기부금이라는 게 뭐예요? 기부금. 내가 어딘가 자선단체 이런 데 기부하면 내가 이익이에요? 상대방이 이익이에요? 상대방이 이익인 거 아시죠? 즉, 요거 상대방 이익 보는 요거 있잖아요. 요 경우의 수 두 가지 2 곱하기 2 경우의 수 중에서 상대방 이익 보는 결론적으로 앞글자 따면 고가양수, 저가양도, 고가양수, 저가양도 있죠? 고수저도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단어입니다. 고가양수, 저가양도일 때, 즉 고수저도일 때 그만큼 상대방 이익이고 이게 이제 기부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 밑에 여기 주에 보시면 써있죠. 주에 보시면 이렇듯 상대방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고가양수. 대부분 교재가 요새 고가 매입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고가양수가 더 이해하기 쉽더라고요. 고수저도. 고수저도일 경우는 의제 기부금이고, 저한테 예전부터 기본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고수저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자, 우리 고수 한번 손들어 볼래? 그러면 저도요 하고 손들으라고 했어요. 이게 되게 유치하지만 제가 옛날에 공부하던 10몇 년 전에 제가 공부하면서 이게 워낙 헷갈려서 지연했습니다. 실은요. 고가양수, 고수 저도 손들어 봐 하면 고수 어딨니? 저도 손드세요. 고수 저도는 우리 12절에 부당행위까지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사례 2번을 볼게요. 자, 사례 1에서 저가양도, 장부가에 60원짜리를 내가 저가로 양도한 걸로 가정하고 시가는 100원이고요. 그다음에 고가양수, 100원짜리를 150원에 양수한 경우로 세무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가양도부터 볼게요. 저가양도. 기업회계에서 현금 60 받고 토지를 장부가도 60으로 가정합니다. 60원짜리를 팔았어요. 근데 60원에 팔면 안 되죠. 얘는 장부가만 60일 뿐 시가가 지금 1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100원까지 받았어야 하는데 우리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실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아니 사람이 좀 살다 보면 약간 고가로 양수할 수도 있고 저가로 양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정하에 시가에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는 인정해 주기로 약속을 했죠. 세법에서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제일 밑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시가가 100원짜리가 있는데 이번에 저가로 60원에 양도했다거나 아니면 고가로 150원에 고가로 양수를 했으면 세법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인정을 해주겠대요. 플러스 마이너스 30%. 정상 가격까지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70원에 팔았거나 아니면 130원은 받았어야 하는 건데 그 사이에 있는 10원이 이제 의제 기부금이 되는 거고요. 그 사이에 있는 10원, 20원이 의제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상대방이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고수저도하면 그거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따지지 않고 바로 부당행위에 걸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친구인데 이렇게 내가 저가 양도하거나 고가 양수하면 의제기부금에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에 내가 내 토지를 고수저도해버리면 그건 이제 법정기부금이겠죠. 국가는 법정단체니까. 자, 회계처리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저가 양도만 제가 한번 회계처리 해드릴까요? 저가 양도. 예를 들어서 기업회계가 토지를 60원 장부가를 실제로 현금도 60원만 받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세법에서는 이게 시가가 100원인 게 확인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얼마는 받았어야 하는데요. 얼마 받았어야 돼요? 70 받았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토지는 원래 장부가에 60짜리니까 60만 없애면 되고 현금을 70 받았어야 한다고. 70. 아니죠. 현금은 실제로 60 받았죠. 60 받았지만 적어도 너가 70어치는 받았어야 하니까 이거를 기부한 거다 해서 이 기부금이 돼버리는 거죠. 기부금. 이해하셨죠? 그럼 이쪽에 속이 왁구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처분이익이죠.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는 뭐 기부하면서 처분이익 나온다고 하면 잠깐 이해는 안 되긴 하지만 이 세법에서는 70원은 받았어야 하는데 60원밖에 안 받았고 이게 장부가액이 60원짜리니까 우연히 처분이익도 나오곤 합니다. 세무조정은 원래는 이거 없애고 없애면
처분이익으로 입금산입 10원하고 기부금으로 송금산입 10원을 해야 하는데 이건 생략하기로 했죠. 과거 1차 기출문제에서는 이걸 생략하지 않은 게 1, 2, 3, 4, 5번 보기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한 게 없고 생략하지 않은 게 보기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 생략하지 않은 것을 보기로 찍었어야 답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생략을 많이 하죠. 보다시피 세무조정을 보시면 입금산입 수익 10에 송금산입 기부금 10인데 생략 가능하지만 이 기부금만큼은 잊지 말고 마지막 줄을 보시면 연말 기부금 세무조정 시 기부금 총액에 10을 추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부금이 이제 국가에다가 이렇게 장난쳤으면 법정 기부금,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에 장난쳤으면 지정 기부금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세로의 고가 양수를 볼까요? 이 고가 양수는 고가로 잘못 쌓아오는 경우인데요. 요거는 좀 중요하죠. 요거는 중요합니다. 자, 기업회계에서 현금을 150원을 내고 이번에 토지를 150원짜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시가가 100원인 게 확인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만 인정되니까 현금을 130만 적수해야 하는데 150을 잘못 줬어요. 토지도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인 130원까지만 인정돼요. 130원까지만 인정되는데 20원을 더 줬으니까 이 20원이 바로 의제 기부금이 된다는 겁니다. 자, 얘는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거의 유일하게 세무조정이 있죠. 왜 세무조정이 있냐면 토지 150으로 지금 많이 잡힌 것을 130으로 20만큼 떨어뜨려야 하니까 뭐를 반드시 해줍니까? 송금산입을 반드시 해주는 겁니다. 송금산입에 토지 20에 마이너스 9를 이거 꼭 해줘야 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꼭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제가 꼭 표시로 이게 의미가 뭔지를 써놨죠. 그 밑에 꼭 표시 의미를 보면 이렇듯 고가양수, 저가양도 중에 고가양수 시에는 자산이 고가로 잘못 계산되어 있으므로, 즉 토지가 130만 잡혔어야 하는데 150으로 잘못 잡혀 있잖아요. 즉 토지가 20만큼 지금 고가로 잘못 잡혀 있죠. 잘못 잡혀 있으므로 반드시 송금산입 마이너스 2으로 자산을 감액해야 함의 유의라고 써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부당행위에서도 이런 식의 세무조정은 나오는데 제 말 지금 잘 들으셔야 돼요. 부당행위나 의제기부금은 로직이 같다니까요.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면 부당행위,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넘어가면 의제기부금입니다. 행위는 고가로 양수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두 개밖에 없어요. 고수저도밖에 없고, 고가 양수일 때는 세무조정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왜 저가 양도일 때는 생략할 수 있는데 고가 양수일 때는 왜 세무조정을 하는 건가? 자, 보세요. 저가로 양도해버렸으면 기말 현재 그 자산이 나한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죠. 저가로 양도했으니까. 근데 고가로 양수했으면 고가로 양수한 그 자산의 흔적이 지금 내 재무제표에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말에 뭔가 지금 자산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자산을 감액하는 마이너스부를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그 말을 제가 꽃표시에 써놨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옆 페이지 63페이지 양가로 이번에 현물기부금은 쉽게 얘기해서 현물로 기부하는 겁니다. 우리 초코파이, 즉 오리온 초코파이가 뭐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 초코파이로 뭐 우리 불우이웃을 돕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름에 밀가루 회사가 이제 수제 의연금품 있죠. 왜 이렇게 막 태풍이 오거나 이재민이 생기면 라면 회사로 해야 더 쉽겠다. 농심 같은 라면 회사가 자신의 만든 라면으로 그 우리 그 이재민 같은 것을 기부하는 거, 그런 게 전형적인 현물기부금인데 우리나라에서 현물기부도 은근 되게 많죠. 그러면 이거는 장부가액으로 잡으셔야겠습니다. 단 비지정기부금,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현물접 대비처럼 맥시멈 장부가와 시가로 잡게 되어 있죠. 자, 사례를 보시면 이제 국순당이 예전에 그 제가 감사했던 백세주 만드는 이런 회사인데요. 국순당이 장부가액 장부가액 200원이고 시가 300원인 토지를 기부금으로 증정하고 이를 케이스 1 비지정 기부금이고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제가 아까 위에 있는 주에서 지정 기부금은 맥시멈 장부가와 시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틀린 거죠. 300 잡았어야죠. 300. 또는 케이스 2는 지정 기부금인데 시가로 계상한 경우, 이것도 틀린 거죠. 왜냐하면 지정 기부금이면 맥시멈이 아니라 장부가로 갔어야 하니까 200원으로 갔어야죠.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청개구리로 했느냐,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일부러 이 회사가 틀린 걸로, 잘못한 걸로 제가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케이스 1 보시면 비지정 기부금이고 장부가죠. 근데 회사는 이거를 토지 200을 없애면서 기부금 200만 잡았고
왜냐면 제가 그렇게 가정을 했잖아요. 장부가로 없앤 걸로. 근데 세법에서는 맥시멈으로 가산하니까 300원이 나왔어야죠. 그렇다고 토지를 300 없애는 건 아니고 토지는 200 없애는데 다만 기부금을 300 잡았어야 하고요. 처분이익도 기부하면서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처분이익도 기부하면서 100이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입금산이 처분이익 100하고 송금산이 기부금 100을 원래는 동시에 해야 하는데 화살표에 있는 것처럼 생략이 가능하고요. 단 연말 기부금 세무 조정할 때 송금불산입의 비지정 기부금은 우리 맥시멈으로 갔어야 하니까 300을 통째로 없애야겠습니다. 케이스 2를 보시면 지정기부금을 시가로 잘못 잡은 케이스인데요. 기업회계에서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가 한번 공부해보려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뿐인데 보면 토지 200 없애고요. 기부금을 맥시멈으로 가니까 300 잡으셔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분이익이 100이 나도 모르게 잡히는 거고요. 근데 세법은 꿋꿋하게 그냥 장부가로 가기로 했으니까요. 이런 경우 토지 200 없애고 기부금도 그냥 200만 잡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너 왜 처분이익 잡았느냐? 입금불산이 100 하시고요. 왜 기부금은 300이나 잡았느냐? 송금불산이 100을 해서 이것도 역시나 손익끼리 계정대차라고 해서 손익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자산부채 뭐 마이너스 유보나 유보를 할 필요가 없어서 이런 경우도 생략이 가능하고요. 단 연말 기부금 한도 계산 시 기부금에서 기업회계가 300으로 잘못 잡은 것을 200으로 줄여줘야 하니까 100만큼 차감을 시켜줘야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꽃표시 써놨죠. 이런 경우를 손익끼리 대차라고 한다. 그러니까 손익만 세무조정 양쪽을 동시에 할 때는 많이 생략을 해버리죠. 왜냐하면 자산부채에도 손익에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략하는 편인데 가끔씩 이제 수업 목적으로 이거를 써줘야 할 때도 있는데요. 뭐 생략해도 그렇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양가로 3번 귀속시기 확인인데 일단은 현금주의로 갑니다. 기부금은 미지급 기부금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12월 31일자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이익이 많이 났거나 아니면 뭐 안 좋은 일로 국민 여론이 악화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기부금을 급조하기로 했다고 쳐요. 그래서 기부금 여기다가 100을 잡았는데 이게 현금으로 나갔어야 하는데 12월 31일날 갑자기 급조한 기부금이다 보니까 막 그 뭐라고 해야죠? 그 기자회견 같은 것도 막 먼저 하고 12월 31일날 막 사진부터 찍는 거예요. 우리는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막 사진만 찍고 12월 31일날 아직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현금으로 기부를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미지급 기부금 있잖아요. 미지급 기부금. 미지급 기부금을 과연 이렇게 100을 잡을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기부금에 미지급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다고요. 기부금은 일단 돈이 나가봐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그 기부금을 기다리고 있는 어디 저기 은평천사원의 고아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별로 기분 안 좋으신가요? 이렇게 내가 이 돈을 기다리고 있는 고아들이라면 돈이 자기한테 들어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막 삼성전자가 12월 31일자에 막 우리가 올해 갤럭시가 너무 잘 팔려가지고 기부하기로 했다. 막 기자 불려가지고 사진부터 찍었다고 해서 이게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죠. 현금 집행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반가로 1번의 귀속시기 보면 동그라미 1번의 현물기부금은 현금 기부금은 당연히 현금주의입니다. 만약 단기에 현금으로 기부도 하기 전에 이렇게 미지급 기부금을 잡으면 당연히 이거는 뭔 기부금이냐? 송금불산입을 시키고 부채를 감소시켜야 하는 유보를 해주셔야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어음지급 기부일. 참 살다 별 기부를 다 보겠네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은평천사원 고아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더 기부해줄게 하고 이제 뭐 90일 만기 어음을 끊어주는 거죠. 정말 얼마나 기분이 더러울까요? 이거는 시험에서만 나오는 기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에서는 어음지급 기부금이 없어야겠죠. 그런 기부하면 뺨 맞겠죠. 이거는 오늘 내가 집행하는 날이 아니라 기부금을 주는 날이 아니라 그 어음이 뭐 45일이나 90일 후에 결제되는 날이 어음의 귀속시기가 이 기부금의 귀속시기가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선급금, 자산으로 계상한 기부금이죠. 이거는 지급일에 속하는 단기 사업연도에 귀속이 됩니다. 이 선급기부도 실은 말도 안 되는데 다음 페이지 4리 2번에서 제가 회계처리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동그라미 4번에 수표기부금. 이건 좀 기분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진 않네요. 그러니까 기부를 받긴 받았는데 수표로 한 장을 받은 거예요. 수표는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교부일, 그러니까 수표를 주고받은 날, 교부한 날, 이 날이 바로 귀속시기가 되는데 가로 열고 선일사 수표라고 아주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오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선일사 수표가 뭔지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을 것 같고 선일사 수표는 어음과 유사한 성격이므로 이거는 결제일이 돼버리죠. 교부일이 아니라. 반가로 1번의 현물기부금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지만 증정한 날,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의 기타 규정이라고 해서 설립 중인 공익법인에 올해 연말까지는 이 공익법인이 인허가를 지금 뭐 받기 전이고 건물부터 짓고 있는 거예요. 건물 짓고 내년에 건물 완공되면 인허가 받으려고.
시설이 있어야 인허가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건물을 막 짓고 있는 거예요, 올해 연말에. 근데 우리 회사가 그 건물 짓는데 벽돌이라도 붙여주려고 인허가 나기 전에 올해 연말에 미리 기부해버리면 올해는 아직 기부금이 아니고요. 내년에 인허가를 받으면 그때가 기부금의 귀속시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례 1번 좀 풀어볼까요? 7기에 기부하기로 약정만 하고 8기에 현금 기부하고 7기에 미지급금으로 잘못 계산한 경우인데요. 진짜 솔직히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가 없다 보니까 말 자체가 상당히 꼬여있죠. 이건 시험 문제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수업 목적으로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이런 회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7기에 기부하기로 약속만 했어요. 그런 약속을 뭐하러 해요? 그냥 바로 기부하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그냥 일부러 꼬아내려고 7기에는 약정만 하고 8기에 기부했다면 7기에 기부금 100 잡고 나가지도 않은 미지급 기부금을 100을 잡아봐야 세법은 현금주의니까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회계 처리가 없죠. 너희 지금 뭔 장난치는 거야? 뭔 미지급 기부금이야 하면서 송금불산일에 미지급금으로 100으로 유보를 하시고요. 8기에 진짜 이제 그게 현금으로 나갔죠. 여기 8기 보시면 실제로 현금으로 100이 나가면서 이때 미지급 기부금을 없앱니다. 참 어렵게 한다. 이렇게 하는 회사가 얼마나 있을까? 어렵게 하네요. 그러면 이제서야 우리는 보다시피 기부금 100 나갔네 하면서 현금 100 나갔네 하니까 반대조정으로 송금산입에 100의 마이너스 부를 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거 장난치는 문제 헷갈리지 마세요. 근데 왜 학생들은 항상 시험에서 이걸 틀릴까요? 시험 문제 내면 참 이걸 많이 틀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왜 이런 걸 틀리냐면 이 문제는 7기는 약정만 했고 8기에 현금 기부했다면서 7기 회계처리 세무조정 보여줬으니까 8기에 반대쪽만 하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사례 보고 이 사례 자체가 이해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례는 당연히 이해되셔야 하는데 왜 시험 문제 안에서 이런 걸 못 푸느냐.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7기를 주니까요, 8기를 주니까요. 이 7기에 대한 이런 자세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없이 8기 자료만 던져줘 버리거든요.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7기에 이렇게 송금불산이 했겠구나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딱 인지하시고 8기에 반대 조정을 하면 되겠구나를 아셔야 하는데 이렇게 7기부터 보여주면 누구나 따라오시는데 시험 문제에서 8기만 딱 던져져 버리면 이걸 잘 못 찾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 훈련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기계적으로 풀어버리셔야 돼요. 사례 2번 보시면 얘는 또 한술 더 뜨죠. 왜 더 뜨냐. 7기에 현금 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지급금도 아니고 7기에 현금 기부했다니까요. 현금 기부했는데 지금 장난치는 거죠. 이런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현금까지도 100을 했으면 여기에 이제 뭐만 잡으면 돼요. 기부금만 100 잡으면 되는데 우리 회사가 올해 손익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단기 순이익이 얼마 안 나왔기 때문에 기부금 더 잡아다갔다는 또 실적이 안 좋을까봐 뭐를 잡냐? 선급금을 잡아요. 선급금, 자산 선급금을 잡아요. 이런 회사는 없어요. 그렇게 기부금 100이 비용 잡혀서 실적 안 좋아질 게 두려웠으면 왜 올해 기부하겠습니까? 내년에 기부하면 되지. 내년에 기부하면 되는데 그냥 장난치는 겁니다. 자, 세법을 보시면 너 현금까지 줬는데 무슨 미리 선급금으로 먼저 준 기부금이라고 자산 잡냐라고 해서 세법 보시면 여기에 기부금 잡게 돼 있죠. 맞죠? 기부금 잡게 돼 있으니까 그때는 송금산입에 선급금이라는 자산 감소시켜야 하니까 100의 마이너스 유보. 그 다음에 8기 보시면 이제서야 회사는 알고 8기는 좀 손익이 좋네. 이제는 기부금 좀 잡혀도 되겠네라고 해서 선급금 100 없애고 기부금 100을 잡고 있는데요. 세법은 우리는 7기에 모든 회계 처리를 다 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회계 처리 할 것도 없고 그러면 7기에 했던 거에 대한 반대 조정으로 웬 올해 기부금이냐 작년 기부금이지라고 해서 송금 불사립을 시켜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 3번 보시면 7기에 설립 중인 공익법인에 현금을 기부했고 8기에 공익법인이 인허가를 받았으면요. 금방 배웠던 사례가 거꾸로죠. 거꾸로. 얘는 선급금도 아니고 다 이미 기부금을 잡았어요. 기업회계가 기부금까지. 근데 뭐가 문제냐면 세법에서는 현금이 100이 나갔지만 이 지금 기부금 단체가 아직 인허가를 안 받고 지금 계속 설립 중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막 지금 건물만 쌓고 있는 경우예요. 건물만 짓고 있고 그 건물에 벽돌이라도 내가 하나 올려주려고 기부금을 아무리 현금 집행했어도 얘는 선급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 2번하고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 아직 기부가 아니야 라고 해서 송금불산입으로 선급금 자산을 잡으신 다음에 8기의 공익법인이 인허가가 완료되면 기업회계에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지만
세법에서는 이제 선급금 없으면서 기부금 잡아야 하니까 반대조정으로 손금산입에 100에 마이너스 구하고 기부금 잡힙니다. 자, 이 사례 3개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7기를 보여주지 않고 8기만 문제를 내버린 거라 하면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서 틀리더라 이거죠. 계속적으로 귀속시기 같은 거 계속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세무조정 틀리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기부금의 분류인데요. 요거야 뭐 우리가 1회 독일 때만 좀 헷갈리는 거지 아마 우리 공부해 보신 경험이 있는 세무회계 수강생들은 이것 때문에 틀리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그래도 시간 단축 목적에서 파란색으로 표시했으니까 파란색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암기는 아니더라도 구분 딱 보면 이게 법정인지 지정인지는 구분할 수 있으셔야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양가로 1번의 법정기부금에 파란색만 읽어드리죠. 국가라 지자체에 기부하는 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국방헌금, 그 다음에 옆 페이지 동그라미 3번은 천재지변, 가장 마지막 보시면 이재민, 이제 부르유토끼는 아닌 거 아시죠? 이재민은 우리 태풍이나 홍수가 와서 지금 집을 떠나서 어디 실내체육관 같은 데 누워 계신 분들을 이재민이라고 하잖아요. 동그라미 4번에 사립학교, 그리고 4번의 마지막 줄에 교시연장, 교육비, 시설비, 연구비, 장학금, 교시연장. 우리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매 강의를 막 연장 강의 찍잖아요. 한마디로 보강 많이 하잖아요. 왜 학원에서 교시를 연장했구나. 교시 연장. 동그라미 5번에 4번에 사립학교 교시 연장이 아니라 서울대 같은 공립학교의 교시 연장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당연히 국가 관련된 기부금이니까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국립학교든 학교에 기부하면 교시 연장이면 기본적으로 법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5번에 국립대병원이나 아니면 또 파란색 사립대병원 같은 거.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 뭐 굳이 안 봐도 되는데 뭐 대한적십자사병원이라든지 지방의료원이라든지 공익성이 있는 병원이면 다 법정기부금. 동그라미 6번은 사회복지사업. 나중에 지정기부금의 사회복지법인하고 구분하셔야죠. 사회복지사업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법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하죠. 사회복지사업은 전 국가적인 사업이어서 좀 대규모예요. 근데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동네에 있는 하나하나 부르유토끼 단체라든지 아니면 양로원, 고아원은 조그마한 동네에 있는 법인이고요. 이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적인 대사업입니다. 대표적인 동그라미 6번의 사회복지사업은요. 6번의 마지막 줄에 가로에 있는데 수업 목적으로 여기까지 아실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 뭐 이 정도가 있다고 하죠. 저도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정확히 잘 모릅니다. 실은 이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나눴다?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보의 나눔이라고 해서 뭐 기부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습니다. 동그라미 7번에 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해당 법인의 설립 목적, 수익 금액 등이 법 수준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인데 이런 내용은 알 필요 없고요. 가로에 있는 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이 전형적인 이 동그라미 7번에 해당이 됩니다. 양가로 1번의 지정기부금은 반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사회복지법인 아까 설명드렸죠. 동그라미 2번에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동그라미 그 다음에 4번에 문화예술단체, 동그라미 5번에 종교,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으로 내려오시면 동그라미 1번 불우이웃 지역 새마을사업, 동그라미 2번은 학교에 기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제가 이제 성공을 해서 모교에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아직 돈이 죄송합니다. 돈이 많지는 않아서 교육비, 시설비 막 이런 걸로 학교에 투자하기는 제가 좀 부담스러운데 학생 한 명 정도는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그 학생한테 교육비, 연구비, 장학금을 줄 수는 있다. 그 학생 한 명만 뭐 추천해다오라고 해서 학교장, 제 교장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다니는 좀 공부 잘하는 친구 중에서 불우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소개해드릴 테니까 뭐 자매 결혼 맺든지 기부해주세요.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에 추천하는 장. 그러니까 학교장에 추천하는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중요하진 않지만 교시연장 중에 보다시피 뭐가 없어요. 시설비가 없죠. 개인한테 시설비를 줄 수는 없으니까 얘는 교시연장 중에 교연장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4번에 사회복지시설, 그 가로 열고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전형적인 사회복지시설이 또 이제 기부금이 법정 기부금이 되겠고요. 지정 기부금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에 비지정 기부금에
종친회, 향후회, 동창회, 신용협동조약, 새마을금고. 특히나 이제 새마을금고는 앞에서 배웠던 새마을 사업이라고 아세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무슨 왜 그 뭐야 녹색 깃발에 왜 이렇게 이상한 꽃무늬 같은 거 있는 거 노란색 새마을 그 사업 새벽 종이 울렸네 이런 거 왜 아시잖아요? 그거는 앞에서 나왔던 지정인데 지금 보시는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런 거는 공익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신용협동조합하고 새마을금고는 비지정 기부금이 됩니다. 3번에 보시면 기부금 한도 계산인데요. 로마자 1번은 일단은 차가감 소득금액부터 계산하셔야 돼요. 당기 순이익부터 시작해서 입금산이 송금불산이 더하고 송금산이 입금불산이 빼서 차가감 소득금액을 일단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각 사업주 소득금액이 아니라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한도매 세무조정이라고 해서 그 제가 아까 이번 시간 시작하면서 이미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주로 내려갑시다. 주로 내려가면 주 1번 기부금 한도 초과를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 즉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일반적인 세무조정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이라는 것은 이번 챕터에서 배운 이 기부금 관련 세무조정 말고 이런 거 말고 일반적인 세무조정 마치고 그 다음에 현물급여금이나 비지정 기부금이나 귀속시기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있잖아요. 그 앞에서 먼저 해줘야 하는 그런 것을 다 마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기부금 한도 초과만 다시 계산하는 거죠. 한도 초과 세무조정을 수행하는 거고 주 2번에 보시면 여기서 기준소득금액이란 차가감 소득금액에 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을 다시 싹 다 더하죠. 기부금이 지출되기 전으로 돌아와서 한도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미 싹 다 이 기부금이 다 지금 마이너스 비용으로 빠져나가 있을 텐데 다시 다 더해버려서 이 기부금이 빠져나가기 전으로 환원을 시킵니다. 거기 제가 밑줄 그어놓고 기부금 지출 전으로 환원시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월결수금을 빼죠. 이건 참 저도 이해 안 되는데요. 야, 니네 회사가 이렇게 결손금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데 왜 다른 회사를 기부하냐가 국세청의 취지인 것 같죠. 그래서 이월결손금이 있는 회사들은 그만큼 페널티 성격으로 빼버립니다. 근데 그 꽃표시 보시면 이 차가감소득금액 구할 때 합병이나 분할할 때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의 양도손익이라고 15절에서 배우는데요. 그 금액은 아무리 차가감소득금액에 들어가 있어도 이건 반란해서 빼버린 다음에 기부금 한도에 기준소득금액을 구하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주 3번 보시면 단기에 한도 미달하면 전기 이전에 한도 초과액을 2월에서 송금산이 받을 수 있는데 미니멈 단기 한도 미달액과 전기 이전에 쭉 넘어오고 있는 한도 초과액 중에 작은 금액만 추가로 송금 인정이 되는데 꽃표시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경과 규정이 있는데요. 5년 이전 거를 다 끌고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로 열고 2011년 이전 기부는 1년밖에 못 끌어왔었고 2013년까지의 2년 동안의 기부금은 3년밖에 못 끌고 왔었으니까 경과 규정까지 이왕이면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지정 기부금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 기부는 3년밖에 못 끌고 왔었는데요. 그 다음부터 2010년부터는 5년 이전 건을 끌고 올 수 있어서 2015년에 또는 16년에 시험 보실 분들은 이 5년 이전의 지정 기부금은 이제 그 경과 규정이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9년 이전 게 시험에 나올 리가 없으니까 이제 지정 기부금은 그냥 5년이라고 그냥 암기해도 큰 문제 없고요. 대신에 법정 기부금은 최근에 5년으로 바뀌었고 12년, 13년 정도의 한도 초과했던 건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12년이나 13년에 한도 초과했던 것은 3년밖에 안 갔다라는 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칠판 마커를 보시면 저 위에서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뺀 다음에 지정기부금 10%를 곱하는 게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된 금액으로 뺀 다음에 10%를 곱해야 돼요. 이따가 다 문제 나오니까 풀어드릴 텐데요. 다음 줄 보시면 만약 법정기부금 지출액을 100을 했는데 그 선순위에서 법정기부금이 한도 100밖에 인정이 안 됐으면 지정기부금 구할 때는 120 빼고 10% 곱하는 게 아니라 세법상 송금 인정된 100원을 뺀 다음에 10%를 곱한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박스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자 3은 3단계인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서 단기순이익에서 입금산이 더하시고 송금산이 빼시면 차가감 소득금액 나오고 이렇게 화살표 올라오는 것처럼 이 차가감 소득금액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 더하고 기부금 한도 미달됐을 때 이제 2월 된 거 송금산이 파시는 걸 빼면 마지막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론 요약은 마치고요. 우리 문제 좀 풀어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세무회계 연습의 144페이지에 08의 기부금의 1번 문제죠. 다음은 주 에이스의 10기 사업연도의 기부금 관련 자료이다. 당기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행하고 각소 및 법인세 가세 표준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부금 계산할 때 차가감소득 금액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이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하시고, 죄송합니다. 이걸 제일 끝에 쓰는 게 낫겠네요. 여기다 써야 나중에 공간이 좀 부족할까봐. 당기순이익부터 시작을 하시고 플러스 입금산입, 송금불산입 하시고 마이너스 송금산입, 입금불산입 하시고, 그럼 우리는 항상 각소가 나온다고 했는데 거짓말이고 실은 차가감소득 금액이 나오고, 차가감소득 금액 거기다가 플러스 기부금 한도 초과 마이너스 기부금 한도 미달 2월 송금산입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야 이제 차가감소득 금액이 각소가 나오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여기는 혹시나 모르니까 세무조정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입금산입, 송금산입, 세무조정.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왁구대로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구분,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이 그 사이에 있긴 하지만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지출액, 여기에 한도, 그 다음에 세무조정. 한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기준소득금액이라고 했죠. 기준소득금액. 기준소득금액에 곱하기 얘는 50%. 얘는 기준소득금액에서 빼기 법정, 우리사주 인정액, 여기에 곱하기 10%. 참고로 이 기준소득금액은 일단은 차가감, 여기서 구했던 차가감 색깔을 잘 기억하세요. 파란색 차가감 소득금액에 더하기 법정, 그 다음에 우리사주 지정 지출액 빼기 약간의 페널티 성격으로 2월 결성금 이렇게 빼주고 있죠. 자,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결산산 당기순이익은 4억이고 법인세 비용은 3천만 원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4억 써주고 일단 시작은 3천만 원 법인세 비용, 기타 사회여출. 2번 당기 손익계산서상 기부금으로 비용 계상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미를 위한 구호금품.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립대학교에서 장학금으로 기탁한 금액. 역시나 법정이겠네요. 3번, 세 번째, 불우유독교 성금 지정이죠.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비지정 기부금입니다. 새마을 사업이 아니니까 비지정. 그 다음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이거는 지정. 그 다음에 3번, 2월 결성금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당연하지만 가운데 세로에 있는 재무상태표상이 아니라 오른쪽 세로에 있는 세무상 2월 결성금을 찾으셔야죠. 보니까 내가 지금 2015년 10기에 살고 있으니까요. 이거 5년 전 2월 결성금. 근데 이제 2009년부터는 10년간 2월 결성금이니까 한마디로 3기하고 4기 거는 이미 다 끝나버렸고요. 5년이 지났으니까. 08년 이전에는 5년밖에 안 됐죠. 2009년 거부터는 10년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살아있습니다. 즉 지금 살아있는 2월 결성금은 6천만 원만 있다는 셈이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9기 전기의 세무조정시 기부금 관련된 세무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아직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써먹을 수 있고요.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
2천만 원 써먹을 수 있고요. 비지정기요금 분인액은 뭐 써먹는 거 아니고요. 5번 보면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 사항 중 단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단기의 세무조정 사항은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가정한다. 자, 마감할까요? 끝났네요, 그러면. 8천만 원, 6천만 원. 여기는 다른 게 없으면 4천만 원. 자, 일단은 여기에 4천만 원 더해가지고 차가감소득 금액에 4억 4천부터 확정을 시킵니다. 4억 4천. 그러면 여기에 4억 4천에 법정기부금 8천, 지정기부금 6천, 거기 2월 결손금 6천 빼면 5억 2천 나오나요? 맞죠? 5억 2천. 5억 2천 나오네요. 그러면 5억 2천에 50%니까 무려 2억 6천으로 꽤 한도가 크게 나옵니다. 한도 아직 한참 미달이죠. 그러면 원래는 세무조정이 없는데 보다시피 법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전기에 3천만 원 있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송금산입을 해줄 수 있겠네요. 송금산입 3천만 원의 기타. 그러면 여기 잘 보시면 기준소득 금액이 5억 2천인데 5억 2천에서 우리 사주는 없고요. 법정기부금이 8천이에요. 1억 천이에요. 1억 천인 거죠. 제가 이거 인정액수라고 했잖아요. 인정액 1억 천. 그거의 10%니까 이게 4,100 나오나요? 4,100? 맞죠? 4,100 나오죠? 4,100 나오니까 한도 초과는 1,900이 나오는군요. 송금불산입에 한도 초과 1,900만 원 나오고 이거는 기타 사유출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냐면 문제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 과세표준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이 기부금 초과액 곱하기 1,900 더하기 1,900 기부금 미달한 게 3,000 그러면 429 나오나요? 429? 429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나오고요. 문제에서 어디까지 구하라고요? 과표까지 구하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과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429에서 각 E, B, 소를 빼야 하는데 이월결손금 아까 살아남은 게 6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6천만 원. 그 다음에 웬만한 문제에서 이 두 개는 없으니까 바로 문제 푸시면 369가 나옵니다. 369. 게임 이름이 나왔네요. 369. 그래서 3억 6,900만 원이 문제 풀이의 답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왁구만 지금 필판에 있는 노란색이 왁구니까요. 이것만 잘 활용하시면 기부금 문제는 귀속시기 문제라든지 현물기부금 평가만 잘하는 경우에 크게 어려운 문제가 없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죠.